28회 20번 문제입니다. 일단 x가 0과 2에서 주어져 있고요. x에서 y로 가는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방정식 g 합성 fx 2 빼기 gx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이라는 질문이네요.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좌변의 함수 있잖아요. y를 g 합성 f의 x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y는 2 빼기 gx 그래프를 각각을 그린 다음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합성함수를 조금 빠르게 캐치하면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g 합성 fx잖아요. 그러면 g의 정의역이 바뀌는 부분이 g의 끝점은 x좌표가 0이죠. 그리고 1을 내서 또 한번 직선이 한번 바뀌었고 또 2에서 끝점이 됐죠. 자, 그래서 어떤 점을 확인하냐 하면 g의 정의역이 바뀌는 부분, 즉 fx가 0이고 fx가 1이고 fx가 2가 되는 그런 x 좌표들에서 각각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fx가 0이 되는 지점은 x좌표가 0과 2가 됐겠죠. fx가 1이 되는 지점은 2분의 1과 2분의 3이 됐죠. fx가 2가 되는 지점은 1이 됐죠. 그래서 x좌표 0일 때, 2분의 1일 때, 1일 때, 2분의 3일 때, 2일 때 각각 함수값을 확인해서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확인해서 바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0일 때 함수값부터 확인해 볼게요. g 합성 fx의 그래프가 돼요. 0일 때 f에 대입하면 0이잖아요. 다시 g에 대입하면 1이잖아요. 0,1을 지나가겠죠. 예, 다음 2분의 1일 때 1이잖아요. 1일 때 함수값이 0이잖아요. 2분의 1,0을 지나가겠죠. 앞에서 0,1이니까 0,1 여기를 지나가겠죠. 예, 다시 지울게요. 0,0이 아니고 0,1을 지나가는 게 맞죠. 네, 2분의 1,0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일 때 2인데 2일 때 2니까 2,2를 지나가겠죠. 또 f 2분의 3일 때 1인데 1일 때 0이니까 2분의 3일 때 0을 지나가겠죠. 이렇게 됐고 또 2일 때 0인데 0일 때 1이니까 2일 때 1을 지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5개의 점들을 쭉 직선 연결해 주시면 g 합성 fx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죠. 자, 또 한편 두 번째 식은 y는 2-gx의 그래프가 돼요.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일단 마이너스 gx를 먼저 해볼게요. 마이너스 gx는 x축 대칭의 그래프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gx. 이 그래프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그럼 그래프를 위로 2칸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gx의 그래프. 그래서 지나가는 점을 일단 확인을 하시면 0,1을 지나가죠. 예, 여기다 겹치게 한번 그려볼게요. 0,1을 지나가죠. 다음 1,2를 지나가죠. 1,2를 지나가죠. 여기. 그리고 2,0을 지나가죠. 2,0을 지나가죠. 예, 그래서 g의 그래프 2 빼기 gx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네요. 요렇게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0,1에서 만났죠. 1,2에서 만났죠. 또 여기 중간에 어딘가에서 만났죠. 네,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총 3개가 되겠습니다. 구하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8회 25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수 A에 대해서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fx가 주어져 있고요. 가조건의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그리고 나와 다의 조건에서 pk, q의 관계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1대1 대응이다를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 A를 좀 풀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다의 조건을 연립을 해서 세팅을 한 다음에 p, q, k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대1 대응이라는 것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함수 먼저 완전 제곱꼴로 고쳐보면 2차 함수식은 더하기 5 빼기 a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직선의 식은 a-2x 더하기 2a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1대1 대응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2차 함수에서 1대1 대응 문제는 반드시 꼭지점을 확인을 하셔야 되죠. 1차 함수에서 1대1 대응의 문제는 반드시 기울기 부호를 확인을 하셔야 되죠. 2차 함수는 꼭지점, 1차 함수는 기울기의 부호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2차 함수의 꼭지점 지금 좌표를 생각해보면 x는 마이너스 1이 됐네요. 최고차가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꼭지점이 마이너스 1, 5 빼기 a가 됐고요. a가 0보다 작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1, 5 빼기 a를 꼭지점으로 하게 되겠죠. 근데 x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 부분으로 나타나게 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마이너스 2의 위치에서 왼쪽만 나타나게 되니까 아래쪽 부분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보다 크다에서는 직선의 식인데 감소함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역시 직선도 감소로 가는 게 맞겠죠.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조건을 따라가야 되고요. 함수가 증가함수가 되면 역시 직선도 증가하는 게 맞겠죠.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조건을 따라가야 1대1 대응이 됐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a 빼기 2가 됐죠. 여기 직선의 식에서 기울기 a 빼기 2가 0보다 작다가 돼야 돼요. 그럼 a가 2보다 작다가 되는데 a가 0보다 크다 조건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a가 0과 2 사이가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정수 a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a는 1로 딱 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식은 a가 0보다 작다. 기울기는 a 빼기 2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0보다 크다. 그럼 a가 2보다 크다가 돼야 되죠. 0보다 작고 2보다 큰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다를 만족하는 a를 구하기, a 값은 1로 고정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지우고 이제 나하고 다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가조건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한 가지로 고정이 됐어요. fx의 함수식은 a가 1일 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가 됐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a가 1일 때 마이너스 x 더하기 3 x가 y보다 작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다해서 p와 q의 관계를 생각하면 q는 p 플러스 20 이런 관계가 생기네요. 함수가 2차 함수랑 직선을 따라서 가는데 p하고 q에 대해서 q가 p 플러스 20의 위치에 있다. 자, 그러면 p가 2차 함수에 있고 또 q가 직선에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 각 함수 값이 플러스 k와 마이너스 k가 된다라고 잡혔네요. 플러스 k와 마이너스 k가 되는 위치로 잡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fp는 2차 함수에 대입하는 게 맞죠. fq는 직선의 식에 대입하는 게 맞죠. 그래서 플러스 k 마이너스 k 관계로 한번 잡고 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fp는 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5인데 fq는 직선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q 더하기 3이죠. 근데 이거에 마이너스와 같다라고 준 거죠. 그래서 q 빼기 3이 됐죠. 자, 근데 q가 p 플러스 20이죠. 빼기 3이니까 p 플러스 17이 돼요. 그러면 이 식과 이 식 같다라고 잡고 정리하면 p제곱 빼기 플러스 p 빼기 12는 0이다. 그래서 p가 3 또는 p가 마이너스 4로 나타나겠죠. p 값이 3이면 이때 q 값은 23인데 p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이고 얘가 또 23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보다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문제의 조건에서 2차 함수에 대입하고 직선에 대입하라고 했는데 둘 다 직선에 위치하는
x-2보다 크다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죠. p가 마이너스 4일 때 q는 16이 되죠. 그러면 p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에 속하는 위치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속하는 위치에 q가 됐으니까 따라서 조건에 만족하겠네요.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값은 p는 마이너스 4, q는 16이 되겠죠. 자, 따라서 마지막에 최종 답은 이때 k를 구하면 k가 13이 나오고요. 따라서 a 플러스 k의 값은 1 플러스 13은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네, 29회 20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는 30 이하의 자연수라고 지금 주어져 있고요. 이때 a, k라는 집합은 첨자 k에 대해서 x가 x 곱하기 y 빼기 k는 30이 되는 그 y는 역시 u의 부분집합,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 y의 범위가 1부터 y는 30까지로 주어진 상황에서 k도 자연수고 x값도 자연수 나타나는 그런 ak가 정해지게 됩니다. 다음 5분의 30 빼기 x라고 잡혔고 이 값을 자연수가 되게 하는 x를 b라고 집합을 잡았습니다. m,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이 되게 하는 자연수 k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래서 a, k 교집합 빼기 bc를 ak-b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ak를 따게 되면 ak에서 b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만 남는 그런 형태의 자연수 k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원소나이법으로 직접 구하면서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b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5분의 30 빼기 x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1, 2, 3 땡땡땡. 그래서 30 빼기 x가 50, 15 등등. 그래서 x는 5의 배수 형태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x를 찾으면 지금 b집합의 원소 x는 5의 배수 50, 15, 20, 25가 되는데요. 근데 30이 문제가 되는 게 x가 만약에 30이 되면 이 답이 0이 되죠. 그럼 0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u에 속하지 않겠죠. 따라서 답에서 30은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30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b집합은 5개 원소로 구성이 됐고요. 그럼 ak가 다소 좀 난해하죠. 일단 b는 구하기가 쉬웠는데요. a, k집합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숫자를 직접 대입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거쳐보세요. k값이 10이라고 하자. 그러면 30 이런 형태가 됐겠죠. x도 자연수고 y 빼기 10도 자연수니까 곱해서 30 되는 숫자는 30 약수 중에서 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 써볼게요. 1, 2, 3, 4, 5, 6, 10, 15, 30. 그때 y 빼기 10은 30, 15, 10, 6, 5, 3, 2, 1 중에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y 빼기 10이 30이 될 수 있는가? 그 y 값이 아까 바운더리가 30이었죠. 1부터 30까지 해서 움직이니까 y 값이 30이라고 해도 맥시멈 이때 y는 20보다 y 빼기 k는 y 빼기 10은 2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만 허용이 돼요. 그래서 30은 불가능하고 15부터 1까지가 여기가 y 빼기 10의 값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이 x 값들을 a10으로 잡아주면 되죠. 2, 3, 5, 6, 10, 15, 30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a10에서 b를 빼면 5의 배수를 제외하면 되겠죠. 30은 제외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2, 3, 6, 30 그래서 개수는 4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y 빼기 10 구간을 범위를 잘 찾아서 y 빼기 10을 가지고 여기 마지막에 a10을 직접 ak를 따서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흐름을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일반화를 시켜서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ak에서 x에서 y 빼기 k가 30되는 다시 x를 나열을 좀 해볼게요. x가 1, 2, 3, 5, 6, 10, 15, 30이 됐는데 y 빼기 k 값은 각각에 대해서 30, 15, 10, 6,
5, 3, 2, 1 이렇게 나타났겠죠? 자, 그럼 다시 아까 했던 샘플은 지우고 다시 세팅을 해볼게요. 그 왜 한 개가 남죠? AK 집합은 X들의 집합이고, 그러면 Y 빼기 K의 값은 K 값이 커지면 이때 얘가 Y 자체가 바운더리가 30까지니까 Y 빼기 K 값은 30 빼기 K 값이 맥시멈 바운더리가 됐겠죠. 그러면 값이 점점 줄어가겠죠. 그러면 뭐 15부터 그러니까 15까지가 사라지고 10부터 6까지 아니면 6에서 1까지, 5에서 1까지, 3에서 1까지, 2에서 1까지 이런 식으로 y 빼기 k 값은 점점 k 값이 커짐에 따라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k가 될 수 있는 원소는 여기 있는 좌측에 있는 원소들이 후보자인데요. 1, 2, 3, 5, 6, 10, 15, 32 후보자인데 이 중에서 만약에 B라는 집합을 빼게 되면 5의 배수가 빠져나가겠죠. 10, 15가 빠지겠죠. 그러면 AK 빼기 B가 될 수 있는 후보자는 1, 2, 3, 6, 30 중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이 개수가 한 개만 남기고 다 사라지라고 했죠. 예, 그러면 Y값이 K값이 커짐에 따라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줄어가는 추세니까 X값도 1, 2, 3, 6 작은 값들이 차례대로 줄어가는 추세가 됐겠죠. 예, 그래서 N, A, K 빼기 B가 한 개가 되려면 집합 A, K 빼기 B는 30만 가지고 있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러면 30만 남기고 다 사라지게 하려면 여기서 어차피 10과 15는 지워지니까 이때 y 빼기 k는 3이 1을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되겠죠. 그래서 6은 근데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되겠죠. x가 6이 들어가면 6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6과 30은 두 개가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6까지는 y 빼기 k가 5는 들어가면 안 되고 대신에 여기 살짝 들어가는 4는 들어가도 되겠죠. y 빼기 k가 4까지는 괜찮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맥시멈 4가 된다. 근데 y 범위가 1에서 y가 30까지였고 맥시멈 되는 순간이 30이니까 30 빼기 k가 4보다 작거나 같다까지는 가능하겠죠. 따라서 k가 26보다 크거나 같다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구하는 k 값은 26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k는 26, 27, 28, 29. 자, 근데 30은 다시 좀 확인을 해볼게요. 마지막 바운더리 k가 3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y 값이 30인데 답이 0에 들어가죠. 예, 그럼 30은 빼는 게 맞겠네요. 30 빼고 따라서 26부터 29까지 이렇게 총 4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0 이런 존재들을 꼭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일단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그 중간 성립하는지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일반화 시켜서 K에 대한 문자로 잡고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29회 21번 문제입니다. 일단 주어진 함수식을 원의 방정식을 먼저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x제곱이죠. x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25가 됐죠. 중심의 좌표가 0,1에 있습니다. 반지름이 5가 되겠죠. 또 두 번째 식은 x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9의 제곱 하면 40이 돼요. 반지름이 2루트 10이고 중심이 7, 마이너스 9가 되는 그런 직선의 식이 돼요. 자, 이때 원 C1의 원 위의 점 3,5에서 그은 접선 L1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과 X축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C2 위의 점 BA, B에서 그은 접선 L2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그리고 직선과 만나는 점 Q라고 하자. PQ의 길이와 PR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 A 좌표를 직접 따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난해하고 계산도 좀 복잡한 7점으로는 사실 모자라고 제가 볼 때는 한
27점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문제입니다. 질문도 많았고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L1은 지금 좌표를 다 준 거고 중심도 주어진 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려고 해요. 풀이가 좀 많이 지워져 가면서 계산을 할 것 같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0,1인데 지금 x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25라고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 위의 점 3,5라고 주어진 거죠.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y축 방향으로 y축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켜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가 됐겠죠. 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좌표도 3,4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서 직선을 그으면 3x 더하기 4y는 25가 됐죠. 그럼 이 직선의 식을 다시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또 다시 옮겨주면 되죠. 3x 더하기 4에 y 대신에 y 빼기를 다시 대입을 해주면 3x 더하기 4y는 29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나죠. 일단은 이제 L1의 방정식은 3x 더하기 4y는 29라는 방정식이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 구하고 잠시 풀이는 또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울기를 가지고 구하셔도 상관없고요. 일단 직선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지금 PQ하고 PR의 길이가 서로 같다. 즉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준 건데 이때 기울기를 탄젠트 개념 약간 생각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등분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 L2를 좌표 A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직선을 구해서 좌표 연립하는 건 사실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각의 2등분선을 또 배웠잖아요. 1학기 직선 형태 문제에서도 각의 2등분선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서 각의 2등분선 교점을 뭐 P, Q라고 하나 잡고 이 P, Q가 만들어내는 직선의 길기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각이 지금 2등분이 됐는데 P에서 수선의 발이 내려갔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중심이 7,-9가 있죠. 그러면 원의 접선의 성질에 의해서 이 점도 어때요? 이 직선도 이 반지름도 L2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L2에 대해서 이 녀석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니까 이 두 직선은 평행하겠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 기울기가 곧 이 녀석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특징이 있겠죠. 이렇게 잡고 한번 식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좀 상당히 난이하긴 해요. 자, 그런데 일단 그래서 PQ의 관계식을 먼저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QR의 중점을 편의상 P, Q라고 하자. P, Q라고 하자. 그럼 P, Q에서 이 3x 더하기 4y 더는 29 여기까지 하고 x축이죠. y는 0까지의 거리가 같겠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왜냐하면 앞에서 PQ가 PR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거리 공식을 사용하면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5분의 절대값 3P 더하기 4Q 빼기 29 이거는 1분의 절대값 Q.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벗겨주면 5가 넘어가면 5Q가 됐죠. 3P 더하기 4Q 빼기 29가 5Q 또는 마이너스 5Q가 됐겠죠. 길기만 따면 되니까 식은 상관없어요. 넘기면 3P 빼기 Q 빼기 29는 0이다 가 되거나 또는 3P 더하기 9Q 빼기 29는 0이다가 됐겠죠. 따라서 지금 평행하다고 잡았던 우리 그 기울기,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따라서 도직선 기울기가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이렇게 두 기울기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기울기가 3이 되는 지점, 또 3분의 1 되는 지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특징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기울기가 3이 되는 경우, 이쪽으로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식 계산을 시작을 해봐야겠죠. a, b라고 지금 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a, b하고 지금 직선의 그 성질 같은 걸 이용해서 자꾸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a, b라는 점에서 a, b에서 중심 7, 마이너스 9까지 여기까지 직선인데 여기 문자가 또 들어가서 이렇게 잡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m 뭐 x 빼기 a에 더하기 b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 그냥 첫 번째는 거리 공식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울기 이렇게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울기가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됐겠죠. a 빼기 7 빼기 a 첫 번째는 7 빼기 a분의 마이너스 9 빼기 b 해서 기울기가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잡고 하면 관계식을 구해보면 a 더하기 3b가 마이너스 20. 두 번째는 거리 공식을 따면 7 마이너스 9에서 ab까지의 거리가 2루트 10. 그러면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써서 잡아보도록 해요. 그러면 y가 얘가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의 수직인 기울기라서 지금 L2의 기울기는 3이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직선의 시 기울기 3으로 잡고 y가 3에 x 빼기 a에 더하기 b가 됐죠. 그러면 3x 빼기 3a 빼기 y 더하기 b는 0이다. 7, 마이너스 9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른 것 같다. 이렇게 잡고 하면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거 분해 절대값 7, 3, 21 마이너스 9에서 더하기 9 빼기 3a 더하기 b 이거는 2루트 10 이렇게 되죠. 따라서 절대값을 벗기면 절대값 정리하면 3a 빼기 10 빼기 30은 20 그래서 3a 빼기 b가 풀면 50이거나 또는 3a 빼기 b가 마이너스 20에서 더하기 30 하면 10이 됐겠죠. 이렇게 두 개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식과 이 식을 연립 또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 이렇게 하면 A, B가 각각 두 순서 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하는 답이 됩니다. 세 번째 각각의 두 식을 연립하면 첫 번째 식에서 한 식에서 마이너스 20, 50 연립하면 첫 번째 식에서 A가 13, B가 마이너스 11 두 번째 식에서 또 연립하면 이렇게 두 번째 식을 연립을 하시면 A가 1, B가 마이너스 7 그래서 최종 구하는 답은 A 빼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4거나 또는 8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그림에서 지금 A, B하고 7, 마이너스 9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거의 수직인 기울기는 3이 맞죠?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1의 17번 문제입니다. 지금 풀이를 먼저 간단하게 써봤었는데 이것처럼 직접 다 하나씩 대입해서 확인해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하자. 두 집합 a가 a와 a 더하기 2 그리고 b가 b와 b 더하기 1 이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이 15일 때 a, b의 순서장의 개수는 a, b는 자연수이다 라고 준 겁니다. 일단 a 집합의 원소가 2개, b가 2개인데 합집합의 원소에 겹치는 원소가 있는지 또는 겹치는 원소가 없는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좀 달라지겠죠. 그런 경우를 직접 하나씩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A 합집합 B의 원소가 자 이게 간격이 2고 차이가 1만큼 나기 때문에 4개, 2개 원소가 전체가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 원소씩 같다고 잡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럼 첫 번째 A 합집합 B에 A하고 B가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와 B가 같으니까 A 그리고 A 플러스 2, A 플러스 1 원소가 총 3개로 좁혀지겠죠. 따라서 이 원소의 총합은 S, A 합 B를 구하면 3A 더하기 3이 됩니다. 자, 이 답을 15라고 할게요. 따라서 A를 구하면 12에서 3분의 12, A는 4가 됐겠죠. 그런데 다시 집합을 좀 확인해 볼게요. A가 4일 때 4, 6 그리고 B 집합은 4, 5 네,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조건에 만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A는 4는 답에서 가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A 합집합 B에서 A와 B 더하기 1이 서로 같을 때 그러면 A 플러스인데 따라서 B 더하기 1이 A와 같으니까 B는 A 빼기 1이 됐겠죠. 그럼 합집합의 원소 A 합집합 B 총합은 3A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근데 이때 15라고 하면 A는 자연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네요. 따라서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A 합집합 B가 A 플러스 2랑 B가 같을 때 그럼 A가 B 빼기 2로 나타날 때 그러면 A로 나타낼게요. 그러면 A 플러스인데 B가 A 플러스 2와 같고 그럼 B 플러스 1이 A 플러스 3과 같겠죠? S 이때 A 합집합 B 총 원소의 합을 구하면 3A 더하기 5가 됐겠죠. 그런데 15가 되는데 역시 A는 자연수 조건에 위배가 되네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A 합집합 B에서 A 플러스 2가 B 플러스 1과 같을 때 그러면 B가 A 플러스 1과 같을 때 그래서 A 플러스인데 B가 A 플러스 1로 나타나고요. 이렇게 세 값이 됐겠죠. 이때는 3A 더하기 3이 총 원소의 SA 합집합 B가 되고요. 15로 만족하는 A가 존재하는가? A가 4로 존재합니다. 앞에서 구했던 4와 같은지 한번 이 답이 결과가 같은지 A, B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A 집합은 A가 4니까 4, 6이 됐겠죠. 근데 B 집합의 원소는 지금 B가 A 더하기 1과 같아서 A가 4일 때 B가 5가 됐겠죠. 그 5와 6이 나타나겠죠. 앞에서 구했던 4, 5와는 다른 순서쌍이 됐죠. 예, 그래서 역시 A가 4일 때 집합의 순서쌍으로 물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두 집합은 서로 다른 집합이 됐고요. 자, 또 마지막 한 가지 케이스가 남았죠. 4개의 원소가 모두 다를 때. 네, 다섯 번째 A 합집합 B가 4개의 원소가 모두 다를 때 SA 합집합 B를 구해보시면 2A 더하기 2에서 2B 더하기 1이 됐죠. 그럼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3이 됐죠. 이 값을 15라고 하시면 A 플러스 B가 6이 되면 되겠네요. 1, 5일 때, 또 2, 4일 때, 4, 2일 때, 5, 1일 때, 3, 3일 때. 자, 이 5개를 다 직접 확인을 또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집합이 나타나는 것과 A, B는 다르기 때문에 A 집합과 B 집합을 각각 구해서 각 경우에 대해서 자연수 조건이 맞는지 또 확인을 해볼게요. A가 1일 때, 그럼 집합 A는 1, 3이겠죠. A가 2일 때 2, 4겠죠. 3, 5, 4, 6, 5, 7로 집합 A가 나타나겠죠. 그때 B 집합은 B가 5일 때 5, 6, 4일 때 4, 5, 또 3일 때 3, 4, 그리고 4, 2일 때 2, 3, 5일, 1일 때
1, 2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이 중에서 가능한 답을 찾으면 되겠죠. A가 1, 3과 5, 6은 내원수가 서로 다르니까 가능하겠네요. A가 2, 4와 4, 5는 4가 겹쳤죠? 안 되겠네요. 네, 3, 3일 때 3과 3이 겹쳤죠? 안 됩니다. 4, 6과 2, 3 가능합니다. 5, 7과 1, 2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 가능한 답들은 1, 3, 5, 6, 4, 6, 2, 3, 5, 7에 1, 2 여기서 총 3가지가 더 나타나겠네요. 따라서 구하는 최종 답은 여기서 3가지에서 여기서 2가지를 추가해서 답은 총 5가지가 되겠습니다. 31의 18번 문제입니다. 점 1 플러스 루트 3, A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각각 x1, x2라고 할 때 절대값 x1 빼기 x2가 5, 2, 3을 만족하는 모든 상수 A의 곱은 이렇게 주어졌네요. 일단 그래프 개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래프 개형에서 세팅을 좀 하고요. 그 다음 관계식을 구하는데 주로 접선 문제이기 때문에 거리 공식을 주로 쓰겠죠. 거리 공식으로 접선 세팅을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x 상수 A의 곱은 근과 계수를 따서 근 두 근의 곱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겠습니다. x축, y축을 한번 잡아볼게요. 중심의 좌표가 1,2가 됐습니다. 반지름이 루트 3이죠. 루트 3은 1보다는 더 길죠. 근데 2보다는 짧죠. 그러니까 원이 아마도 이 정도 바운더리 안에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x축과는 만나지 않고요. y축과는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플러스 루트 3은 딱 루트 3만큼 1에서 더 가시면 1 플러스 루트 3, A라는 녀석은 딱 이 원의 오른쪽 끝점 여기 위에 어딘가에 1 플러스 루트 3, A라는 여기 또는 원 위의 점 또는 원의 아래쪽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 먼저 그림으로 관찰을 해보면 접선 자체는 하나는 이 녀석이 접선이죠 지금. 그쵸? 이 자체가 하나의 접선인데 또 하나의 접선은 요렇게 가는 접선이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갈 때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좌표가 x 1, 2 이렇게 잡혔네요. 그럼 x2는 1 플러스 루트 3 하나가 고정이 됐어요. 그럴 때 x1 길이가 5 루트 3이 된다라고 잡혔어요. 5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자, 그럼 A 위치를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접선의 길기가 음수가 되면 나타난 점이 오른쪽으로 나타나겠죠. 이건 다르게 그림을 그려서 다시 서로 다른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잡혔는데 뭐는 역시 이렇게 잡혔는데 중심의 좌표가 1,2에서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접선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이렇게 음수 쪽으로 내려와서 이 점이 x2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점이 x1이 됐겠죠. 1 플러스 루트 3 절대값으로 줬기 때문에 이때 어떤 값이 더 큰지는 상관은 없습니다. 이 길이가 5 루트 3이라고 준 거죠. 길이가 좀 상당히 더럽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가장 기본은 이제 원 접선 수직이다 이런 조건들을 사용하면 되겠죠. 수직이고 루트 3이다. 그런데 이때는 x1 좌표를 지금 구할 수가 있겠는데 1 빼기 4 루트 3, 0이 x1 좌표로 나타나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직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접선의 방정식도 이 좌표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직선의 기울기는 1 플러스 루트 3, A에서 1 빼기 4 루트 3, 0의 기울기를 먼저 따면 되니까 1 플러스 루트 3의 빼기 1 빼기 4 루트 3 이거 분의 A 빼기 0의 기울기가 됐죠. 지나가는 점은 1 x좌표가 1 빼기 4 루트 3 0을 주면 되겠죠. 이 식을 정리했더니 1 사라지고
5 루트 3분의 a가 기울기가 됐어요. x 빼기 1 더하기 4 루트 3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직선을 5 루트 3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5 루트 3 y는 ax 빼기 더하기 a에 마이너스 1 더하기 4 루트 3이 됐어요.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루트 3을 이용해서 거리 공식으로 한번 계산을 따봐야겠죠.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3 a제곱 5루트 3이니까 식을 a로 지금 잡고 정리하면 되겠죠. 루트 a제곱 더하기 5루트 3의 제곱에 이거 분의 절대값 a 빼기 10의 루트 3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 더하기 4 루트 3 절대값에서 루트 3이 되면 되겠죠. 자, 이 식을 정리해서 쭉 계산을 해보시면 최종 제곱시켜서 정리를 하시면 15의 제곱 빼기 80a 더하기 25는 0이다 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뭐 1과 15, 5와 5 하면 80은 딱 되죠. a가 5거나 또는 15분의 5, 3분의 1이 되거나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a 좌표가 둘 다 답이 되는 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분의 1이 되면 역시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순간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3분의 1일 때, 또 5일 때 이렇게 나타나겠죠. 둘 다 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그림에서 체크해 본 결과 둘 다 가능한 그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따라서 두 값의 곱은 3분의 5로 나타나게 돼요. 사실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근과계수에서 15분의 25를 하면 15분의 25가 3분의 5랑 같겠죠. 그래서 이거 그림에서 둘 다 되기 때문에 근과계수를 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좌표가 뭔가 좀 높거나 아니면 낮거나 해서 두 가지 기울기 양수가 되는 케이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기울기가 음수로 나타날 때 식을 두 번 따야 되는 이유가 이때 좌표가 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1 플러스 6 루트 3으로 바뀌겠죠. 방법은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여기 있던 점이 1 플러스 루트 3, a로 나타나게 되고요. 아마도 그림에서 기울기 음수인 지점이 또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되는 지점이 평행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지점이 또 하나 있겠죠. 거짓말이죠. 이쪽에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 또 하나 나타나게 되겠죠. 이 두 개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앞에서 구한 것처럼 여기서도 기울기를 따면 되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y가 1 플러스 6 루트 3에서 빼기 1 플러스 루트 3 이거 분의 0 빼기 a가 기울기가 됐고요. x 빼기 1 플러스 6 루트 3이 x절편이 됐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루트 6이 아니고 여기 6이었습니다. 그럼 5 루트 3분의 마이너스 a에 x 빼기 1 빼기 6 루트 3에서 y가 됐죠. 5 루트 3을 또 넘겨주고요. 역시 중심 좌표에서 거리 공식 루트 3까지 거리 공식을 사용하면 이때 함수식이 아까와 같은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서 정리를 하시면 35a제곱 빼기 120a 더하기 25는 0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역시 그림상에서 답이 두 개라는 게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따라서 두 a 값의 곱은 35분의 25가 돼서 답은 7분의 5로 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하면 최종 곱 값은 21분의 25가 최종 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간 풀이 과정을 너무 자세하게 다 쓰지는 마시고 중간에 정리된 형태 있잖아요. 예, 직선의 식, 예, 그리고 거리 공식, 그리고 A 구하거나 못 구할 때는 그냥 곱 이렇게 해서 굵직굵직하게 써주시면 이 정도로 충분히 예, 부분 점수 얼마가 객관식이죠. 4.9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32회 19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함수 y는 fx의 역함수 f 역함수에 대해서 f 역함수의 1의 값은 7이다 라고 주었습니다. hx는 f4x 빼기를 만족하는 함수 hx의 역함수 h 역함수 x에 대해서 h 역함수 1의 값은 이 값을 이용해서 쓰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hx의 역함수라고 주었기 때문에 f4x 빼기 1, 이 식에서 출발을 해볼게요. 자, 먼저 4x 빼기 1 이 식을 적당히 g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f의 gx가 됐다고 합시다. 역함수가 필요하니까 좌변과 우변을 각각 f 합성 g 역함수를 주면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g 역함수 합성의 f 역함수의 x가 됐겠죠. 근데 g가 4x 빼기 1이잖아요. 그 y가 4x 빼기 1이잖아요. 그 x, y를 바꿔서 역함수를 직접 구해볼게요. x는 4y 빼기 1이죠. y는 4분의 1 x에 더하기 4분의 1이 됐죠. 이 함수가 바로 g 역함수 x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h 역함수의 x는 g 역함수는 4분의 1 x 더하기 4분의 1로 계산을 했고요. f 역함수의 x를 합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값이 h 역함수의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f 역함수 x 1을 계산하면 되겠죠. 4분의 1을 합성시킬 거라서 이 함수가 합성함수를 직접 따보면 4분의 1 f 역함수 x에 더하기 4분의 1이 됐는데 여기 x 자리에 이제 1을 대입하면 되겠죠. f 역함수 1은 7이라고 준 거기 때문에 4분의 7 더하기 4분의 1하면 구하는 답은 2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32, 2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집합 1부터 100까지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3A가 A의 원소가 아닌 것은 A가 A의 원소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할 때 NA의 최대값은, 그러니까 개수의 최대값은 라고 준 상황이 됐어요. 일단 3A가 A가 아닌 것은 A가 A에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3A가 A가 아니다인 것은 A가 A의 원소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화살표를 받는 쪽이죠. A가 A의 원소라고 하자. 그렇다면 3A는 A의 원소가 안 된다. 이런 아주 단순한 이런 성질을 준 거네요. A가 A의 원소라고 한다면 3A는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런 NA, A 집합의 원소를 가장 최대한 많이 한번 넣어보시오.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원소가 들어간다면, 만약 1이 들어간다면 3의 배수는 빼야 되니까 3A 값은 빼주면 되겠죠. 그런데 3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9는 들어가겠죠. 9가 들어가면 27은 빠져야겠죠. 그럼 곱하기 3은 81은 들어가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어떤 숫자가 마지막 33을 곱하기 3을 하면 99가 되는데 34를 곱하기 3 하면 102가 들어가니까 34가 들어가면 102는 당연히 여기 원래 집합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34는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35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했을 때 100보다 커지는 숫자들의 집합 원소들은 다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34부터 100까지는 일단 넣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여기까지는 다 들어갔고, 그러면 이제 남는 부분은 다른 원소들 33 이하가 되는 숫자들, 33이 되려면 11 세배하면 33이니까 11과 관련이 됐겠죠. 그래서 1부터 11까지의 배수 중에서를 직접 숫자들을 세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네요. 3, 4, 5, 6, 7, 8, 9, 10
11까지를 배수가 3의 배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직접 확인해 주면 되고요. 우리가 34부터 100까지는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34 이상은 여기서 카운팅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일단 1이 들어가면 3이 빠지고 그 다음 9, 27, 2는 나중에 생각할게요. 일단 배수만 먼저 쓰고 생각을 해봐요. 3의 배수는 3, 9, 27. 근데 앞에서 중복해서 셌기 때문에 일단 지우겠습니다. 4, 12, 36인데 33보다 큰 숫자는 일단 여기 36이 들어갔으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다음 5는 5 곱하기 15까지 6에 18까지 앞에 6 중복이 되니까 생략하고요. 7에서 21, 그 다음 8에서 24, 9에서 27도 중복이 됐으니까 생략하고요. 10에서 30, 11에서 33. 자, 이 중에서 여기 이미 들어가 있는 숫자들하고 생각하면서 좀 체크를 해봐요. 81이 들어갔기 때문에 27은 빠지는 게 맞죠? 여기 81이 포함이 돼 있죠. 27이 빠지면 9는 들어가도 됐죠. 그럼 3이 빠지고 1이 들어가면 됐겠죠. 1, 9, 81은 들어가도 됩니다. 숫자에서 54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8은 빠지는 게 맞죠. 그럼 18이 빠지면 6이 들어가도 되겠죠. 6이 들어가면 2가 빠지겠죠. 6은 추가를 시킵니다. 36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36이 있으니까 12는 빠지고 4만 주는 게 맞겠죠. 다음 45가 들어갔으니까 15가 빠지고 5를 주는 게 맞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63이 들어가 있으니까 21을 빼고 7 주는 게 맞습니다. 또 24, 72가 들어갔으니까 8을 줄 수 있겠죠. 90이 들어갔으니까 30은 빼고 10을 주면 되겠죠. 99가 들어갔으니까 33은 빼고 11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1에서 3에서 9에서 27에서 81까지 이 중에서 뭔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간 게 있을까요? 81이 두 번 세졌네요. 여기 앞에 81이 있었는데 그래서 9개가 되는 게 맞네요. 자, 그러면 개수는 이제 34부터 100까지 전체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100에서 빼기 34에 더하기 1이니까 67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다 추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67개에서 9개를 추가로 쓰시면 구하는 답은 76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35의 17번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fx는 1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프를 예쁘게 잘 주고 있네요. 이때 방정식 f 합성 fx는 2분의 1 x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자, 일단은 이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고요. 2분의 1 x를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체크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합성함수를 빠르게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fx라고 계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fx가 바뀌는 지점이 바로 여기 마이너스 1과 지금 플러스 1,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x좌표가 1인 점에서 뭔가 함수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1 되는 지점과 fx가 1이 되는 지점, 그 지점의 x좌표를 중심으로 해서 합성함수를 그리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1이네요. 그러니까 1이 될 때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죠. 또 마이너스 1이 될 때 x좌표 경계선의 x좌표가 1이죠.
결국은 x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서 이 두 점에서 함수 f 합성 f의 함수 값만 구하면 합성 함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자, x 그리고 요렇게 잡아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인데 합성시키면 f 마이너스 1은 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게 되겠죠. 다음 1일 때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일 때 또 1이니까 1,1을 지나가게 되겠죠. 1,1 이렇게. 그럼 0일 때는 0,0을 지나가게 되고요. 상수 구간을 합성시키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항상 1로 나타나니까 1일 때 함수 값은 항상 마이너스 1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수함수 마이너스 1과 상수함수 1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함수가 f 합성 f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2분의 1x는 어떻게 될까요? 네, 원점을 지나가면서 1,2분의 1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썰리고 지나가겠죠. 또 음수 쪽에서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썰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휘어 보이지만 사실 직선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냐? 1개, 2개, 3개. 그래서 구하는 답은 3개. 네, 35회 21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함수가 있고요. 조건이 fx제곱은 fx 곱하기 f 역함수 x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고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은 주어진 식을 fx 함수가 fx식이 양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줘야겠죠. fx로 묶어주면 fx 빼기 f 역함수 x는 0이다. 이렇게 방정식이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fx는 0이다. 그리고 fx 빼기 f 역함수가 0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을 푸시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fx가 0이다. 두 번째 케이스는 fx는 f 역함수의 x. 자,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fx가 함수값이 0이다. 그럼 2x 더하기 3이 0일 때 그리고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9가 0일 때 이렇게 나타나겠죠. 첫 번째 케이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9. 자, 그런데요. 이 구간 x가 1보다 작다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럼 이 경우는 구간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x 1보다 크거나 같은지 구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버립니다. 두 번째 케이스 fx랑 f 역함수 x가 같을 때 이때 기울기를 관찰해보면 기울기가 2하고 2분의 1이 됐죠. 그럼 둘 다 양의 값이기 때문에 증가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증가함수에서는 는 x와도 같이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fx 역함수의 교점은 곧 x와 같이 연립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2x 더하기 3이 x일 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 역시 x 1보다 작다 구간에 속하는 게 맞지요. 답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9가 x가 될 때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마이너스 2분의 9 x는 9가 되네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x9는 속하는 게 맞습니다. 자, 따라서 구하는 답은 이 세 개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 그리고 9가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 합을 구하면 답은 2분의 9. 여기 앞에 이제 모든 실근의 합이라고 서술형에서는 문제에서 말하는 이 표현들을 다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2번이죠. 대망의 2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집합 x가 1, 2, 3, 4, 5에 대해서 f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 g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 f5는 3을 만족시키고 g는 5개의 함수값을 다 주었습니다. 이때 fx, gx에 대해서 함수 h,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그래서 h는 f가 g보다 크면 f를 답으로 하고요.
G가 F보다 크면 G를 답으로 하고, 그러니까 즉 F하고 G 중에서 큰 값을 답으로 하기 때문에 맥시멈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어진 조건에 F5는 3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F5의 함수값은 3으로 정해졌어요. 그럼 G의 5의 함수값은 4가 됐죠. 그럼 4하고 5 중에서 더 큰 값은 4가 됐죠. 그럼 H5의 함수값은 4라고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주의를 하셔야 할 게 fx하고 gx는 1대1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1대1이라고 써있지 않죠. 역시 g도 마찬가지 1대1이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함수값이 중복돼도 상관이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f3 더하기 h4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 값은 고정이 됐어요. h5는 4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h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h가 가져가는 함수값들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h5는 4에 확정이 됐습니다. 자, 다음 h2는 2라고 주었으니까 h2도 2로 확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뭐 f2의 값은 뭐 2거나 1이거나 이게 두 값 중에서 더 작은 값, 그러니까 g보다 작거나 같은 값으로 주면 되니까 h2는 1 또는 2로 정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 3, 5 세 개의 값이 남았는데요. 그러면 먼저 여기 5라는 값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5가 될 수 있는 값은 1일 때, h1일 때 또는 h3일 때 또는 h4일 때 이 세 개 중에서 5가 하나로 결정이 됐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h4가 5가 아니라면 그러면 f의 함수값이 더 큰 값을 따라가야 되니까 h4가 4거나 4가 만약에 여기 5가 아니라고 한다면 h4는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즉 h4가 4가 된다면 h5가 4에 1대1 대응에 모순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1대1이 깨지기 때문에 h4는 4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함수값이 어떤 큰 값 중에서 잡기 때문에 그럼 f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f5는 반드시 4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4보다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값들 중에서 G4가 더 크기 때문에 따라서 H4도 4로 결정이 됐겠죠. 자, 이걸 풀이해서 이제 쓸 때는 F 일단 확정된 값을 먼저 써주고요. H5는 F 아니고 G죠. G5의 값과 같아서 4이고 확정된 값을 써주시고 H2는 2라고 일단 주어진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F5가 4 이하라고 하면 H4의 값은 G4의 값을 따라가게 돼서 4이므로 1대1에 1대1 대응의 모순 따라서 F5는 반드시 5로 정해지고 이 값을 H4의 값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유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H4가 5까지 일단 확정이 됐어요. H4는 5가 됐습니다. 그럼 남은 값이 1 또는 3으로 나타났겠죠. 이 두 값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1 또는 3인데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두 함수값이 여기 3과 1이 두 개가 남아있죠. 그러면 h의 값은 1과 3을 그냥 일단 가져가면 되겠는데요. h1은 3이 됐고 그러면 h3은 1 그러니까 큰 값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두 값을 딱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값이 h3의 값이 곧 1인데 hx는 1대1 대응이므로 그래서 h3은 1 h1은 g1과 같은 3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주시고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F3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H3은 1인데
그러니까 이 값이 F3 또는 G3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1이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F3이 왜냐하면 F3이 1 이상이 되면 H3도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1 값을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정확하게 써주시고 따라서 H3은 1이고 곧 F3과 같은 값을 가져간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F는 사실 딱 하나를 결정하기 힘들고 선택들이 있는데 여기서 결정될 수 있는 함수 값을 F3은 1로 고정이 됐어요. 그리고 H4의 값도 얼마입니까? H4의 값도 5라고 고정이 됐죠. 따라서 1 플러스 5에서 구하는 최종 답은 6이 되겠습니다.